그다음에 비타민 C인데요. 진짜 많죠. 비타민 C 효능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서 그것도 다 쓸 수 없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이제 넣어놨어요. 보통 비타민 C 하면 항산화는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근데 비타민 C를 발견하게 된 건 항산화 때문이 아니고 콜라겐 때문이거든요. 콜라겐이 없어서 괴혈병에 걸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비타민 C가 나온 거. 이 콜라겐인 역할은 어원을 보면 접착제. 비타민 C가 없으면은 콜라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뷰티 같은 경우에 보면 요즘에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죠. 항상 콜라겐 함량이 뭐냐, 얼마냐고, 콜라겐 몇 그램 들어있냐고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뷰티를 이제 취급을 했을 때. 근데 콜라겐 많이 아무리 먹어도 몸에서 합성이 안 돼요. 어차피 분해되고 합성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비타민 C가 더 중요하거든요. 비타민 C가 많아야 돼요. 비타민 C만 있어도 콜라겐 충분히 합성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 비타민 C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사실은 콜라겐입니다. 이 콜라겐이고, 그리고 이 비타민 C가 항산화 콜라겐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호르몬 합성에 필요합니다. 얘가 부신에도 필요하고 갑상선에도 필요하고. 그래서 비타민 B랑 C가 이제 만약에 부족하신 분들은, 그래서 왜 이승규 소장님 비실비실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타민 B하고 C가 부족하면 비실비실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호르몬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에 좋은 거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흡수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철분 흡수에 도움을 주는 게 또 비타민 C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이상하게 빈혈이라는 분들이 계속 문의가 들어와요. 예전보다 빈도수가 좀 많아져서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증식을 억제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의사분들이 서로 막 말들이 많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은 사실이니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얘도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근데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먹으면 이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72시간 안에 죽이는 효과가 있대요. 이게 비타민 C 자체가 항바이러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코로나 걸려서 입원했을 때 비타민 C2였거든요. 그죠? 감기약도 안 들어가지고 비타민 C2였단 말이에요. 이 비타민 C 자체가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요즘 코로나 하죠. 감기를 안 하고, 코로나 이런 게 혹시나 걸리시는 분들 있으면 비타민 C만, 그러니까 액티바이저라든가 제슈추라든가 비타민 C를 많이 드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조금 이유가 있어서 이제 이 논문을 실었는데, 뭐냐면 이제, 그것도 나타났네. 폐혈증 환자에게 이 실험군을 두 군으로 나눴대요. 한 군은 비타민 C 고용량을 줬고, 한 군은 이제 식염수를 준 거예요. 폐혈증 환자들한테 했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냐면 장기 부전에서 별 차이가 없다. 다른데 뭐 아픈데 이거 좋아지는 거 없더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결론은. 근데 뭐가 있었냐면, 원래는 이 실험을 한 이유는 이 장기 부전이라든가 염증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을 주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한 건데, 그건 몰랐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사실 폐혈증 환자는 오늘 죽냐 내일 죽냐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 C 고용량을 했던 사람들은 사망률이 30%가 감소가 됐대요. 그리고 중환자 집중치료실에 있든 그리고 전체 입원 기간이든 그 기간이 짧아졌대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하신 분이 좀 더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인터뷰 영상이 있었거든요. 단순히 우리 논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뭐 결과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무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안을 꼼꼼히 저희가 볼 일은 없지만 꼼꼼히 보고 이제 연구하신 분들은 이런 차이가 있어서 깜짝 놀랐고 연구를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내용을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논문은 뭐 비타민을 먹었는데 별 효과가 없더라, 어떤 논문은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지. 이것처럼 이제 결론만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고용량을 안 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고용량을 쓰지 않고 테스트를 했는데 결과가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차이를 모르겠다. 하지만 고용량을 썼을 때는 분명히 명백한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몸이 건강하실 때는
그 기준량을 드시면 되고, 우리 몸이라는 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 중에서도 피곤했다가 안 피곤했다가 막 그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잖아요. 그럼 많이 먹어야지. 감기가 다 나았으면 줄이면 되는 거고, 내가 혹시 암에 걸렸으면 많이 먹어야죠.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내가, 그 나의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듯이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그 양을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너무 심하다, 무조건 많이 먹으라 한다, 이런 분들인데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과라나. 우리가 이제 신경도 안 쓰는 과라나. 사실은 이거는 독일이란다. 브라질에서 이제 브라질은 인삼이라 할 정도로 완전 천연 자양 강장제. 우리 천연 자양 강장제 하면 이제 정력 이렇게 딱 생각이 나잖아요. 이제 브라질 원주민들이 수천 년 전부터 섭취를 했대요. 오랫동안. 그리고 먼 길 떠날 때 이거를 먹고 갔다고 하거든요. 정력 제로도 쓰고 장수에도 도움되고 피로회복, 운동 능력 향상, 그 다음에 두뇌 활동 개선, 혈액순환도 좀 되고 혈류양 자체가 더 증가된대요. 그래서 저는 심장 펌핑이 뭐가 중요하지 하는데, 저희 파트너 사인 제 산하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심장 펌핑을 예열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거든요. 이게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질 분해를 유도하기 때문에 체지방 분해에도 도움이 되고,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피 먹고 나면, 저도 피 먹고 한 1년 차 됐을 때, 제 코로나 막 터지고 가는 곳곳마다 체온 재라했을 때 35도대가 제 몸이 깜짝 놀랐어요. 한 1년 가더라고요. 그 35도대가. 그러고서 작년부터는 제가 36.5, 때로는 36.7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구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어딜 가서 체온을 재면 대부분이 35도대였어요. 36도는 참 잘 없었거든요. 그거 보면 우리가 대부분 저체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액티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과라나 성분을 조금 무서워하는 이유가 사실은 카페인인데, 사실 카페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커피에서 중독이었거든요. 이게 중독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커피는 비결합 카페인이라고 하죠. 저 보시면 한 30분만 저렇게 완전 위로 치솟다가 밑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뚝 떨어져서 0으로 다시 오는데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뚝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또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먹고 나서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런데 이게 의식은 깨워주지만 피로 감소는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액티바이즈에 있는 과라나지 결합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완만하게 올라가서 지속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제가 어떤 걸 비교를 하면 알 수 있냐면, 요즘에 좀 덜하긴 한데 제가 야간 운전을 많이 했고, 예를 들어 서울에서 11시, 때로는 12시에 출발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거의 뭐 새벽에 운전을 하는 상황인데, 커피를 마시면 잠은 깨 있어요. 잠은 깨 있는데 멍해요. 실제로 그 고속도로에 낙하물 떨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낙하물 떨어져서 그거를 박았는데, 그게 정신이 좀, 좀 맑지 않기 때문에요. 더 잘 피할 수 있었는데 못 피하는 이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근데 액티바이즈를 먹고 운전을 하면 정신이 맑아요. 잠만 안 오는 게 아니고 정신 자체가 맑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커피는 확실히 중독성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다른 커피도 안 되고 스타벅스 커피가 굉장히 카페인 높은데 그걸 하루에 5잔, 7잔 이렇게 마셨었단 말이야. 일을 해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액티바이저 같은 경우는 안 피곤하면 그닥 찾게 되지는 않는,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니 중독성이 있었으면 먹고 나면 또 먹고 또 먹고 했을 건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제가 이걸 찾게 되던데, 그래서 이게 카페인이 몸에 해롭다는 거는 저렇게 이게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진짜 카페인은 제대로 된 카페인이라면 저렇게 완만하다면, 크게 몸에 무리만 없다면 오히려 카페인의 장점이 더 많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누가 먹으면 좋으냐? 한국 사람 피곤해요, 그죠? 피곤하신 분들 먹으면 좋고,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성장기 어린이도 좋고,
수험생들 기억력 올려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이런 수험생한테 좋고, 스트레스 많은 분한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으면 비타민 B군하고 C가 소실량이 엄청 많아요. 근데 스트레스 많다면 보통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생각하시는데 몸의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과로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고, 임산부도 몸이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임산부도 일반인보다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이 당연히 합성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여자들 아기 놓고 나면 늙어버리거든요. 다시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이유가 비타민 C가 소실이 많이 돼서 그래요. 근데 임산부보다 더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유부예요.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더 비타민 C가 더 많이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비타민 C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 이야기하시가 그 말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하고 조금 달라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니고 몸이 받는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 이런 액티바이즈 먹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혈관이라는 거는 나이만큼 막힌다잖아요. 40대는 40%, 저는 이제 딱 50이니까 50% 막혔을 거고, 60대는 60%, 70대는 70% 막히고, 80대는 80% 막히고, 90대는 90% 막히고, 그러니까 100세는 100% 막히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좀 일리가 있네, 이렇게 했는데, 이 혈관 관리 잘 하면은 100세에도 100%안 막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혈관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액티바이즈 드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항암 치료했던 분들이 굉장히 추위를 많이 타시대요. 그거 아니라도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도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이 체온 조절이 필요한 분들도 드시면 좋겠고, 운동선수들한테 너무너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몸을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전 국민이 다 드시면 좋겠습니다.